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요 근래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죠. 오늘도 아주 뭐 타수차에서 비 뿌리는 것처럼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몇 주째, 2주 넘게 계속 비만 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햇빛을 못 쬐서 그런지 제가 많이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없어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이 비를 계속 맞으니까 그전에 했던 날씨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전에 비가 안 왔던 그런 날씨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날씨였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다시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 오늘 오시느라 신발 다 젖으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좀 짜증 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일찍 와서 비에 안 젖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전에 날씨와 오늘의 날씨, 요 근래 날씨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비슷한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었습니다. 그죠? 중첩 루프 조인. 중첩 루프 조인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이블들끼리 이거 안 보이네요. 가장 큰 특징은 테이블들끼리 조인을 할 때 너무 못 그려서 죄송해요. 조인을 할 때 테이블이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조인하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거라 기억이 없어요. 바로 어제 들었던 선생님 수업도 우리 기억을 잘 못하죠. 그런데 지난주 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비밀인가요? 죄송합니다. 폭로해버렸네요. 오늘 할 내용은 소트 머지 조인과 해시 조인, 그리고 아우터 조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날씨 얘기를 꺼내면서 전의 날씨와 오늘 날씨를 비교했는데요. 소트 머지 조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시 조인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조인을 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스티드 루프 조인은 테이블에 차근차근 순서대로 접근해서 조인을 했다면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그런 조인들은 다르다는 거죠. 디스크에 테이블이 있고 메모리 영역에 테이블을 이렇게 올립니다. 메모리 어디인가 영역이에요. 먼저 한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서 정렬을 시켜요. 테이블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렬을 시키죠. 두 번째 테이블도 정렬을 시킵니다. 정렬을 시키는 이유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비교하기 위함인데요. 왜 비교하냐면 정렬시켜서 우리가 웨어저 조건으로 비교하기 원하는 컬럼들 두 개를 비교할 때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켜놓으면 조인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순서가 섞여져 있다면 이거 하나 찾기 위해서 여기를 뒤져야 되고 여기에는 가서 찾기 위해서 뒤져야 되는 것이 바로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었다면 정렬해서 놓고 비교했을 때 가지고 오기가 편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소트 머지 조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메모리 영역에 올려서 정렬을 시킵니다. 각각 테이블을요. 이 테이블도 정렬시키고 이 테이블도 정렬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렬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다? 속도가 데이터베이스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래서 소트 머지 조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메모리 영역이 부족하지 않게끔 또 메모리 영역이 넘친다면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의 영역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테이블을 정렬하기 때문에 부분 범위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가공에서 우리할 때 결과를 보여주는 역시 전체 범위 처리가 되는 거죠. 전체 범위 처리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이 정렬되는 데이터의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소트 에리어라고 하고요. 소트 언더바 에리어라고 하고요. 여기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소트 언더바 에리어 언더바 사이즈. 글씨 다시 쓸게요. 너무 기억하는 거죠. 쇼 파라미터에서 소트 언더바 에리어 언더바 사이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쇼 파라미터 해서 보시면 되세요. 얼마간의 바이트수가 나올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소프트머지 조인은 이런 겁니다. 네스티드 루프 조인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네스티드 루프 조인은 테이블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였지만 소프트머지 조인은 두 개의 테이블을 거의 동시에 같이 올려서 정리한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동시적으로. 해시 조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시 조인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을 메모리 영역에다 올려요. 근데 먼저 올린 테이블이 있습니다. 먼저 올린 테이블을 빌드 테이블이라고 해요. 빌드 테이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의 테이블을 읽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파티션을 나눕니다. 해시 알고리즘 적용한 어떤 일정한 값으로 메모리 어느 영역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전체를 파티셔닝해서 올려놔요. 테이블 전체를 파티션해서 올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배웠던 파티션 테이블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 테이블을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메모리에 어느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한다고 하고요. 이 과정을 빌드 한다고 해요. 빌드. 그래서 이 빌드하는 테이블을 우리는 빌드 테이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드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조인된 테이블 때문에 또 다른 테이블이 있겠죠. 이 테이블을 마찬가지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의 어떤 톡에다가 담아놓습니다. 배열 형태로 이렇게 담아놓죠. 이 해시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의 기준은 마찬가지로 외어절 조건에 있는 컬럼들 값입니다. 컬럼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빌드 테이블을 파티셔닝해서 빌드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하는 테이블에 마찬가지로 해시 알고리즘 적용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로 올려놓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시 언더바 에리어라는 곳에 올려놓고요. 이 영역의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쇼 파라미터에서 해시 언더바 에리어 언더바 사이즈 한번 해보실까요? 이 영역은 소프트 에리어의 2배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2배가 됩니다. 이제 아까 비교했던 거랑 2배 차이가 나시죠? 그 이유는 해시 알고리즘이 빠르긴 합니다만 장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CPU와 메모리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OLTP 환경에서는 해시 알고리즘을 통한 조인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 알고리즘 사용에 주의할 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그 가용 자원이 나뉩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발표드리는 책에서 실무하셨던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면 그분의 얘기로는 이제 처음에는 테이블이 네스티드 루프 조인으로 조인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쪽 테이블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서 옵티마이저가 해시 알고리즘을 바꿔서 처리하게 됐대요.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 해시 조인이 일어나는 이 메모리 영역을 해시 에리어라고 하고 이 안에는 파티션이라는 빌드 테이블에서 파티션에서 메모리 올려놓은 이 영역과 또 두 번째 테이블에 접근한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배열 형태의 메모리 영역에다 올려놓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해시 버킷이라고 합니다. 해시 버킷. 해시 버킷들은 뭐냐면 이 테이블을 해시 알고리즘 적용해서 노드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노드를 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외어절 조건에 의해서 빌드된 이 해시 값과 동일한 것만 이렇게 노드 전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해시 두 번째 접근한 테이블을 우리는 프로브 테이블이라고 해요. 프로브 테이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해시 알고리즘에 적용된 이 값에서 바로 이렇게 찾아간다고 하는 거죠. 같은 값이니까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찾아가는 이 과정을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탐침이라고 표현해요. 탐침. 이 탐침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프로브라고 써놓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떤 책에서는 탐침이 이것이 탐침 작업이 아니라 증명하는 작업이다.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증명 테이블 이렇게도 말하는 책이 있었어요. 뭐 말은 어떻게 되는 간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값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해시 알고리즘에서 좋은 해시 조인 조인 방법에서 좋은 방법은 각각의 테이블을 한 번씩만 바꿔낸다는 거예요. 근데 네스티드 루프 조인과 소트 머지 조인과 다른 방법은 네스티드 루프 조인과 소트 머지 조인 테이블 접근 방식은 스캔입니다. 스캔. 이렇게 스캔하는 거고요. 해시 조인의 테이블 접근 방법은 연산입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연산해서 테이블 접근해서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량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드릴 내용 있나요? 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어려운 거 있으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스캔하고 연습. 아, 그렇죠. 스캔은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의 로가 순서가 없지만 테이블 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읽어내리는 거고요. 연산은 테이블 접근해서 연산해서 메모리에 오르는 거죠. 연산 이거를 값을 읽어서 요 외어절 조건에 있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산해서 바꿔서 올리는 거죠. 물론 접근하는 범위는 같지만 블록을 스캔하느냐 블록에서 연산해서 올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제가 일단 CPU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없죠?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실습을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컴퓨터를 보니까 가상 머신이 없습니다. VM웨어만 있고 누가 지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앞필로 이렇게 한선을 해서 실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글씨를 코딩해서 보여드려야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데 노트북 연결 그렇죠. 그 생각 못했네요. 그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이런 그 생각을 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 생각 못했던 거예요. RGB 케이블 빼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빅 DEPT 테이블과 빅 EMP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가 어느 것이 더 작죠? 빅 DEPT 테이블 더 작죠. 네, 3,000건 정도 되고 3만 건 정도 되고 기억이 지난주에 했던 거랑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가 있고 좀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빅 EMP 테이블과 DEPT 글씨 안 보이시거나 앞필이면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거를 별칭을 A라고 주고 좀 띄어서 이거를 B라고 주고 A 테이블에서는 EMP NO 하고 A.EMP name 샐러리까지 같이 할까요? 그리고 DEPT 테이블에서는 DEPT NO 점 뭐 할까요? DEPT name 점 LOC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조회하고요. 6개의 컬럼이죠. 외어절 조건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A.DEPT NO DEPT NO 네, HR 계정에서 하셔야 되고요. HR는요. DEPT NO의 범위를 검색하죠. between 작은 값 and 큰 값이죠. 10에서 40까지 할게요. between 작은 값 and 큰 값 and LOC 뭘 플러스 이렇게 할까요?